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추억팔이. 이번 시간은 단짝,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카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카세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TV 채널에서 예능인들이 자기 젊었을 때 노래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라는 카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워크맨, 오디오, 와이와 뭐 소닉, 파나소닉, 마이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응답하라에도 나왔었고, 가끔 유명 연예인 윤우님조차도 카세트 막 이런 로망에 대한 추억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카세트가 뭐냐면은 그 왼편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테이프를 여기에서 넣어서 이 테이프가 감기면서 재생을 시작을 해서 음악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하는 걸로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집에는 삼성에서 나온 카세트가 긴 게 있었습니다. 그 카세트는 테이프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A, B가 이렇게 있었는데, A에다가 공테이프를 놓고, B에다가, 원래 원반의 음악 테이프를 놓고요, 원반 음악 재생 버튼과 그 A에 들어간 공테이프를 같이 누르면요, A에 녹음이 됐었습니다. 예. 일명 그 비디오 테이프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신 얘는 음악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기계였고요. 그때 처음 접했었고, 어머니가 제가 2학년 초등 국민학교 때 그 국어단을 1단에서 9단까지 외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11단인가 20단까지 외우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알고 있고요. 그때 제가 국구단을 너무 못 외웠을 때 특급반을 간 적이 있었어요. 2학년 10반이라 해서 2학년 2반이었다가 좀 다른 애들하고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사온 게 있었어요. 그게 구구단을 외우는 음악 형식의 이제 그 노래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가 1은 2, 2는 4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구단 얘기할 때 음악이 섞여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쉽게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당시에 여동생하고 저희는 가요나 동요보다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들려주는 걸 사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 전래동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성냥팔이, 장화홍련, 뭐, 브레멘의 악사들,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카세트 테이프 통해서 많이 들려주셨죠. 그러다가 그 7, 80년대 때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번안해서 이렇게 더빙을 많이 해준 작품들을 보면요, 그 주제곡이 있었어요. 만화 주제곡. 이상한 나라의 폴, 모래요정 바람돌이 이런 걸 많이 카세트 테이프로 많이 듣고 그랬죠. 근데 카세트가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A라고 써 있을 거예요. A면. 이 A면을 다 이 한가득 가득한 게 이쪽으로 다 가 있으면은 이 테이프를 다시 반대편으로 해서 테이프를 빼서 다시 꽂아줘야지만은 B면에 있는 음악을 다시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듣다 보면요, 이 테이프가 나중에 늘어나요. 그 나중에는 씹힌다 그래서 막 헤드에 이게 말려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카세트 테이프도 오래 듣다 보면요, 이걸 다시 재생 복구하는 방법을 나중에 자기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이거를 여기다 볼펜을 껴가지고요, 옛날에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각진 거 놓고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한 가득 여기까지 테이프를 꽉 팽팽하게 쪼여준 다음에 그 냉동실에다 넣어놓습니다. 냉동실에 한 하루 말고요, 한 서너 시간 넣어주면 이게 냉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딱 듣기 시작하면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제가 그나마 지금 현재 남은 카세트 테이프인데 대부분 많이 있었는데 다 버려졌습니다. 네. 여기 몇 개는 이제 군대에서 제가 갖고 온 게 있고, 군대에서 들어온 카세트 테이프도 있고, 아니면은 집에 좀 굴러다니던 걸 제가 일단 좀 제가 보완을 해 두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카세트를 처음 그렇게 접해 주셨을 당시에,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갈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처음으로 백화점을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 롯데백화점이었는데, 백화점 진짜 대단한 데 아닙니까? 으르리하고 그때 당시에 진짜 중상류층들도 거의 갈까 말까 한 데인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서 삼성 옙을 사줬습니다. 옙.
그때 당시에는 뭐 주로 마이마이를 썼다 그러는데 저는 삼성 거 웹인가를 샀습니다. 근데 그 카세트를 사면은 노래 테이프를 원래 주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 노래 테이프가 많이 팔 때였어요. 니아카 같은 데다. 그래서 옛날에 언제지? 그 좀 번화한 종로나 그런 데를 가면요, 그 노점식으로 해서 카세트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블럭 건너면요, 어떤 한 가수의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연이어서. 그럼 그 사람이 탑 1위 가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법 복제해서 앞부분만 노래한 가수들의 그 선곡된 노래들만 이렇게 짬뽕해서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카세트로 많이 파는 불법이 많이 그때 당시엔 안함리에 있었고, 심지어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서도 이제 공 카세트 있으면요,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밤에 라디오 들을 때 라디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라디오를 많이 했었을 당시에, 지금은 연예인들이 잘 안 하는 편인데 해도 예전처럼 유명한 애들이 하진 않으니까, 그때 제가 라디오 들었을 당시에는 고소영의 무슨 라디오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 들었고, 특히 새벽에 저는 주로 영화 음악을 하는 방송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걸 많이 여기다 녹음을 많이 했죠. 그때는 중간 광고나 막 그런 게 많이 없을 때고 앞광고 뒷광고만 있을 때라 이 카세트에다 A면 B면에다 다 녹음을 했을 때였죠.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무튼 저한테 그 카세트를 해줄 때 그 카세트 파는 데서 이선희 무슨 대한민국 그 노래가 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저한테 선물로 해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사준 그 삼성 카세트가 참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오토 리버스라고 있어요. 가운데 빨간 버튼이나 녹색 버튼이 있었는데 항상 그 녹색 버튼을 누르는 게 뭐냐면은,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카세트라는 게 여기다 넣기 시작하면요, A면 다 들으면 다음 B면을 빼서 다시 껴야 되는 거였어요. 뺐다 꼈다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카세트가 꽂아 있는 상태에서 오토 리버스 버튼을 딱 누르면요, 여기 다음 그 뒷페이지에 있는 그 면에 있는, 여기 A면이잖아요. 그 B면에 있는 노래나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번거롭게 안 해도 되는. 근데 삼성 거 그렇게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딱 됐을 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 나는 후진놈이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막 국산 제품 카세트 세면은 다들 다 우습게 봤어요. 왜냐면은 중학교 3학년이 딱 되니까 애들이 다 노는 물이 달랐어요. 어떤 물이었냐면은 일본 제품에, 그때 일본 문화가 안 들어올 당시인데도 암암리에 이렇게 일본 제품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게 제 마지막 남은 그 카세트가 되었는데 파나소닉이라 써있죠? 이걸 저희 아버지가 사줬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카세트를 한 두세 번을 사봤었는데 그때 당시 왜 물이 달랐냐면, 그때는 워크맨 소니하고 파나소닉 그리고 워크맨 딱 세 기종이 탑 클래스였어요 진짜. 근데 그때 저는 삼성 걸 썼잖아요. 막 뚱뚱하고 크고 막 라디오 기능 있고. 근데 다른 애들은 이런 라디오 기능은 없고 이렇게 카세트 기능만 되는 기능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제 제품이 단점이 뭐냐면, 여기 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배터리가 스틱 바처럼 생긴 거였어요. 사각형 형식. 우리나라 배터리는 1.5V나 1.2V 얇은 거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둥근 형식의 원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일본 제품에 호환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따로 견착식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다시 낄 수 있는 걸 해서 수입품으로 해서 이게 몰래 뒤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 제품들이. 알고 봤더니. 근데 얘네가 단점이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은, 이렇게 수급이 많아지고 그럴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갔을 당시에는 이게 고장이 나면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 때는 일본 문화가 거의 안 들어올 때였어요. 수입이 제재되거나 수출 자체도 안 될 당시에 때 몰래 이렇게 들어올 때라, 이것도 고장이 나면은 진짜 새로 사야 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부하러 가는 독서실이나 학교에서 그 체육복 갈아입고 체육복 하러 다닐 땐 꼭 이거 많이 훔쳤어요, 애들 다. 저도 이거 그래서 갖고 다니다 싶으면은 체육 시간 때 이걸 갖고 진짜 몰래 숨겨 갖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옆반 애들의 아는 지인들한테 꼭 이걸 맡겨놓고 갔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사줬던 그 삼성 그 앱을 다음으로, 그때 엄마가 아니라
저희 고문의 형이 저한테 워크맨을 사줬어요. 워크맨 진짜 좋았어요. 워크맨이 되게 튼튼하고 되게 오래 썼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터리가 이런 스틱바 들어가는 형식 쓰다가 그거는 고장난 게 아니라 제가 그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독서실 가면은 독서실 안이 어둡잖아요. 근데 제 자리만 이제 스탠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꺼놓고 잠깐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세트를 그 머리 위에 있는 앞에 보이는 데다가 서랍식으로 여는 데다 넣어놓고 카세트 이어폰을 꽂고요. 열쇠는 채우진 않은 상태로 열쇠만 걸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팔에 얼굴 묶고 이제 잠들었었어요. 그때 음악을 들으면서. 근데 얼마나 잤을까? 음악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가 다 됐나?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이제 열쇠가 안 채워져 있으니까 그 독서실 그 머리 위에 있는 서랍장을 딱 여는데 세상에 이어폰만 딸랑 빼놓고 카세트를 훔쳐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마트폰 보면은 그 이어폰 구멍이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많이 코드리 기어스라 해서 블루투스로 많이 이어폰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어폰 꼽는 구멍이 이때도 3.5 이어폰 아예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일제들 중에서 간혹적으로 여기가 이제 이어폰 구멍이 이 제품에서만 쓸 수 있는 젠더가 따로 있어야지만 이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뭐지 스틱 형식으로 된 이어폰 구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쓸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카세트를 진짜 그렇게 쓰다가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카세트를 잃어버린 거죠. 와 세상에.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주로 뭐였냐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막 서태지, 뭐 REF, 막 그때 한창 빠른 템포의 음악, 그리고 여러가지 짬뽕된 길거리 테이프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시절이요. 저희 고모네가 저희랑 같이 살았을 때 고모나 누나가 뉴키즈 원더블록 걸 너무 좋아했어요. 심지어 그 공연도 갔다가 그때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뉴키즈 원더블록 갔던 여자애들 막 무대 무너지는 바람에 몇 명 죽은 것 때문에 그 가수들 결국 자기 나라 갔을 때 해체하고 그랬었다고.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 우리 누나가 저랑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카세트 말고 LP판 있는 집이 진짜 부자 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LP가 없었을 때다 보니까 카세트 이렇게 돌았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중2병보다는 약간 뭐랄까 약간 그 뭐죠? 로망스? 그런 걸 많이 꿈꿨어요. 특히 사랑, 애틋한 그 사랑. TV나 영화에서만 봤던 그 사랑에 관한 거를 많이 꿈꿀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뭘 많이 들었냐면은 시네마 천국. 와, 이 음악 명작 수작입니다. 작품도 수작이지만 영화지만 이걸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을 때 가을 동화. 이거 주로 OST 쪽으로 많이 들었어요. 접속. 근데 여기 있는 테이프들 얘 빼고 나머지들은 다 군대에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제가 갈 때 휴가 이제 복귀할 때 근처에서 밥 먹고 들어갈 때 이걸 사갖고 들어갔거든요. 접속도 있었고요. 이거 그 마왕 신해철의 그 라젠카 세이버스 이거 진짜 많이 듣죠. 군대에도 카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 있을 때 제가 카세트 하면 하는 얘기 썰이 뭐냐면요. 남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 베이비복스파하고 그 어디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걸그룹 베이비복스파하고 핑클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군부대에서 진짜로. 근데 유일하게 언제였지? 그 두 걸그룹들을 무너뜨린 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였냐? 바로 조성모였습니다. 그때 뽀유소울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투헤븐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20대였나 그게? 포유솔 나왔을 때 군부대 안이 모두 포유솔 카스테프의 노래들이 엄청 나왔어요. 심지어 그 초소 가면은요 밖에서 밥 먹는 그 식당 그 부근에서 식당 밥 먹으러 갈 때 나오는 그 음악이 초소에서조차도 들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그 고참들이 다 제대하면서 밑에 사람들 더 이제 진급을 하잖아요. 그때 고참 제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부산 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는 일본 그 제품들이 안압리에 많이 들어왔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보따리 상인으로 해서. 그때 그 고참이 부대에서 병장이 되었을 때
엑스제팬 노래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엑스제팬이란 가수를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나중에 사회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락 그룹인데 너무 막 얼굴에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도 훅가시 엄청나서 막 머리 부풀린 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 락 발라드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뭐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그렇게 엄청 적대시할 당시인데도 그거를 엄청 좋아했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좋아해.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 일본 이렇게 노래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나 다를까 저도 이제 그 고참에 가고 나서도 제대하고 나서도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사회 나와서도 엑스제팬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엔드레인이나 티얼스나 뭐 그런가? 그러다가 카세트를 이제 듣기 시작하다가 제대하고 나왔는데 저는 후반 그 세대가 된 거예요. 후진국 세대가 된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여동생이 이제 사회생활 좀 많이 할 당시였어요. 저보다. 저는 그때 백생활 좀 하기 시작할 때였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자리를 못 잡았을 때요. 그때 여동생이 CD 플레이어를 갖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CD 플레이어가 뭐냐? 그 CD를 넣어가지고 노래를 듣는 그런 화질 깔끔하게 들을 수 있는 음질로 들을 수 있는 거. 테이프 늘어지지 않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었던 건데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게 핀이 돌면서 이제 재생이 되는 거였는데 그때 CD가 한참 붐이었죠. 노래 듣는 게 진짜 커다란 손바닥만한 걸 갖고 다닐 때였거든요. 진짜 그때 카세트랑 CD 플레이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패션이 있었어요. 카세트나 CD 플레이어를 재생을 시켜놓고요. 그거를 가방 뒤에다 넣어요. 갖고 다니는 가방. 주로 또 그때 유행이었던 게 잔스포츠라고 하는 가방이었어요. 그거를 뒤에다 놓고 이어폰을 귀 뒤로 해서 빼가지고요. 선을 앞으로 뺀 게 아니라 선을 뒤로 가방 안으로 해서 해가지고 그걸 듣고 다녔어요. 노래를, 음악을. 그러다가 그 동생이 그 CD 플레이어 들고 다닐 때 이제 CD 플레이어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비싼 거하고 안 비싼 게 차이가 있었는데 안 비싼 거는 이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들고 다니다 보면 흔들리다 보면 CD가 튄다 그래가지고 음악이 멈추더라고요. 근데 좀 더 비싼 거는 국산게 아니었는데 그 외국 제품이었어요. 캐누드나 뭐 약간 필립 모리스나 뭐 필립스 같은 걸 많이 쓰면은 소니도 나중에 CD 플레이어가 나왔지만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충격을 좀 가져도 계속 노래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백수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제가 디자이너 학원을 다닐 때 MP3가 나오는 거야. MP3가 나온 순간 음악 시장은 다 망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깨끗이 끝났어요. 진짜 그때 뭐 카세트테이프는 둘째치고 그거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그 CD 플레이어조차도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LP는 나중에 매니아들끼리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니까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은 그 MP3라는 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컴퓨터상 자체에서 그때 인터넷이 한창 활성화되고 발달될 때였거든요. 그때 KT가 뭐 메가패스 이러면서 막 몇 메가 더 빨러 몇 메가 빨러 막 이럴 때였거든요. 기가로 따질 때가 아니어가지고요. 그때 소리바다라 가지고 막 무료로 막 다운을 엄청 받고 그럴 때 그때 막 불법 음원 시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음악 시장이 많이 죽어가고 심지어 가수도 돈 많이 못 벌 걸 당시에 저작권이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활성화되고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 MP3도 저도 나중에 MP3로 갈아탔는데 저는 CD 플레이어는 없었어요. 카세트에서 바로 MP3로 갈아탔는데 MP3도 너무 비싸요. 그때 당시에 그때 기가도 아니에요. 1기가 2기가 갖고 다녔어요. 그래도 노래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막 다운받아가지고 주로 많이 몇백 곡씩 말로는 몇백 곡 200~300 곡이라는데 실제로 다 못 듣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MP3에다 뭘 듣고 다녔냐면은 나중에 그 썰을 풀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백수 생활을 할 때 이제 한창 그 사귈 때 편의점 일하는 그 와중에 또 그 여자랑 또 다시 만나 사귈 때 그 여자분이 나중에 꽃뱀이라는 거 알았을 때 그때까지도 제가 그 MP3를 왜 갖고 다녔냐면은 MP3에 그 여자가 이제 제가 만난 게 하두리캠이라고 이거 채팅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녹음을 해놨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항상 듣고 다녔어요. 동원훈련 가서도 듣고 민방훈련 가서도 듣고 그랬던 MP3였는데 얘도 수명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000년 밀레니엄이라 가지고 모든 기계가 Y2K라고 그래가지고 버그가 일어나면서 뭐 올 블랙아웃 사태가 터진다고 그랬거든요. 컴퓨터며 TV며 심지어 전자시계며 뭐 휴대폰이고 다 뻑이 난다고 그랬어요. 막 거의 뭐 바보 되듯이 망가진다고. 그 메모리 기억칩이 뭐 시간 뭐 날짜 개념 그게 상실되는 뭐 그런 게 버그가 있다고. 그런 게 그때 한창 막 뭐지? 2000 몇 년 2012년도에 또 지구 멸망한다는 말 한창 뭐 슈거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일어날 당시에 그런 기계 자체에서도 2000년 밀레니엄 Y2K 그런 얘기는 나올 때였거든. 제 세대 때는 말이죠. 한마디로 라떼입니다. 뭐냐면은 이 카세트를 듣고 살았어요. 저희 엄마 세대 때는 밤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라디오를 듣는 세대였고요. 그 안테나를 빼가지고 유선 AM이나 FM, 지금도 라디오 FM이나 AM을 듣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일이 막 카세트 주파수를 돌려가지고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서 들었어요. 뭐 91.9, SBS 107.7. 옛날에는요 SBS가 처음 방송이 개국되고 나왔을 당시에는요 그 라디오를 마치다 보면은 107.7MHz에서 지금 파워 FM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7.7을 딱 맞추면요 SBS TV에서 나오는 내용 소리들 그 음성이 거기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새벽 시간 넘어가면은 그 막 뭐지 국민 건강 체조 막 음악도 나오고 막 그랬을 당시였으니까요. 카세트. 어머니 제 윗세대들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카세트를 들고 살았고, 그리고 제 나이 때에는 그 카세트를 휴대하고 갖고 다니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저도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하라 그 세대였죠. 그러다가 제 여동생 세대가 됐을 때 저랑 3년 차인데 걔는 제가 군대 간 사이에 많은 혜택을 많이 누렸죠. 문화생활을. 저는 오히려 군대 갔다 나서 바보가 되었어요. 버스 카드도 몰랐어요. 심지어 그때는 띡띡띡 찍는 걸 그거 처음 봤을 때.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해수권 세대였어요. 해수권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버스 카드 대신 그 버스 그 표로 쓰고 다니는 건데 그걸 학생들 위주로 썼던 거였거든요. 저가로 되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로망이 있었어요. 토큰을 갖고 다니고 싶었어요. 토큰이 뭐냐면 50원짜리 같은 동전 크기에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엽전같이 생긴 동전이 있어요. 그게 주로 그 버스 돈이었어요. 버스 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어른 다 됐을 때쯤에 그게 없어졌어요. 버스 카드가 나와버리니까 그거 동전 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유실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막 방지한다 그래가지고 없어졌는데, 하여튼 추억의 향수품 됐죠. 근데 지금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하고 그럴 당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거 사다 주셨어요. 근데 얘도 꽤 오래 썼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제는요 여기가 스틱 바로 된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이 카트를 쓰는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잘 안 써요. 얘가 쓰는 이 충전기가 또 따로 있어요. 배터리 충전기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것도 배터리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쓰니까 요 밖에 우리나라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경량돼서 이제 따로 이렇게 수출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요. 여기에 1.5V짜리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카세트를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주로 카세트를 들고 다니면요. 그 충전지를 샀어요. 충전기랑. 그래서 1시간 듣고 6시간 충전하고 또 1시간 듣고 또 6시간 충전하고 그렇게 쓸 정도였어요. 진짜. 그때는. 새록새록하죠. 카세트 하면은. 심지어 군대에 갔을 때도요. 이거 나중에 군대에서 풀겠지만은 추가로 또 거기서도 하겠지만요. 군대에서도 카세트를 썼어요. 저만 썼어요. 이거 나중에 잘못하면 저 영창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때 몰래 썼는데, 원래 고참들이요. 에? 근무 쓰러 밖을 나가면요. 그 손가락 세 가닥만한 그 라디오를 많이 들고 들어왔어요. 라디오를. 저도 강원도 철원군에 있었는데 휴가 갔다 들어오면서 몰래 갖고 들어와가서요. 한쪽 귀에다 이어폰 끼고 이어폰으로 라디오 들으면서요.
그때 MP3 없었을 때였어요. 저 군대 갔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몰래 듣고 그랬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대할 때 되면 그 손바닥만한 그 손가락 세 마디 아니 세 가닥만한 그 크기의 그 카세트를요, 라디오를 자기의 1년 후에 들어온 후임병들 아들 군번 아버지 군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제대하는 그 아버지 군번 되는 사람들이 1년 후에 그 아들 군번 되는 애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윗고참한테 다시 뺏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군생활을 진짜 못한 편이어서 정확히 일병휴가 그때 14박 15일이었어요. 진짜 일병을 거의 8개월 할 때였거든요. 제가 2년 6개월을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수유리에서 저희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강원도 철원군에서 시내로 나오는 버스를 타고 또 거기서 수유리 오는 버스 타고 내리면요, 수유리 그 부근에 군대 관련된 용품들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지스팍, 시계 짝퉁, 그리고 고무링, 그리고 군대 모자, 군대 벨트 막 이렇게 팔 때 라디오를 팔았어요. 진짜 조그만 손가락 세 가닥만한 크기에 라디오를 저가로 10,000원이나 12,000원 주고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어폰하고 같이.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사갖고 와가지고 몰래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요, 처음에는 그 라디오를 그 탄창통 있어요. 한쪽은 3개 들어가고 하나는 2개 들어갔었는데, 그 2개 들어가는 쪽 그 밑에 부분에다가 그 라디오를 항상 숨기고 다녔어요. 하루 왼종일. 그리고 나중에는 갖고 가가지고 몰래 듣고 그랬죠. 근무지 나갔을 때. 고참 근무들 대부분 잠자잖아요. 그 쫄다가 근무지 얼마나 밤에 무서워요. 새벽에 특히. 그러면은 그 한쪽 귀에다 이어폰 꽂고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철원군이 라디오가 잘 안 잡혀요. 특히나 새벽 4, 5시 되면요, 공중파 라디오 거의 끝나고 안 해요. 그럼 주로 뭘 많이 들었냐면은 라디오 드라마나 가끔 이제 이북이나 조선족 쪽 분들께 이제 그 이상가족 찾듯이 하는 그런 프로를 그거 외에는 들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상병휴가를 또 계급을 받고 나갔을 때, 그때 큰맘 먹고 카세트를 샀어요. 근데 카세트가 부피가 얘보다도 더 컸어요. 둔탁하고 이름도 막 듣도 보도 못한 대만제나 막 중국제를 사갖고 부대를 갖고 들어와가지고요, 그 군인들 예전 군복들 이렇게 건빵 주머니가 있었어요. 거기다 항상 그 카세트를 갖고 다녔어요. 그때 좀 짬밥이 좀 될 때잖아요. 상병이면은 중간 애들 막 관리하고 막 그럴 악의적인 역할을 할 때잖아요. 병장들이 위에서 몰래 시키면은. 그때 제가 이제 몰래 이제 카세트를 듣고 그랬죠. 카세트. 그리고 휴가 나와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저도 제 아들 군번 되는 애들한테 밑에 애한테 라디오 몰래 움켜 쥐어줬죠. 밤에 새벽에 몰래 나가면은 근무 시간에 몰래 들으라고. 잠자지 말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뺏기지 않게 잘 관리 잘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대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카세트. 카세트 얘기하다 갑자기 따로 또 새길로 라디오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과 어떤 기계를 쓰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까? 요즘은 생활이 하도 윤택해지고 너무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라디오를 듣고, 스마트폰 하나로 TV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뭐 음악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MP3처럼. 근데 제 시대 때는 그게 좀 많이 낙후된 상태다 보니까, 또 어느 한 문화가 이렇게 차단이 돼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안암리에 이게 불법으로 노래를 듣던가, 아니면은 지금도 향수처럼 풍겨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가끔씩 휴게소 가면은 그 노점식으로 해서 그 노래 테이프 이렇게 합쳐서 짬뽕 그 트로트 버전이나 뽕이나 막 그런 거 많이 노점에서 많이 팔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동네마다 진짜 많았었어요. 특히 번화한 데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향수가 많이 아직도 그리워져요. 가끔 옛날 카세트 테이프 노래나 음악이나 CD 같은 거 저작권이 그렇게 너무 강하게 지금처럼 세지지 않았을 당시에는 이런 걸 듣고 이런 걸 보고 듣고 자란 세대가 되었었던 겁니다. 말이 또 말렸네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간직할 때 주로 어디다 간직해 두었었냐면은, 지금 남은 게 5개밖에 없어요. 저는 더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유실되거나 아니면 버려진 게 많이 있어서, 이 여기 일부는 거의 군대 있을 때 갖고 온 거고, 그때 걔가 김민종을 한창 좋아할 때다 김민종 노래 듣고,
그 가을 동화를 너무 슬프고 감동적이게 봐가지고 그때 군부대 애들이 다 이 드라마 보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진짜. 문근영의 또 팬이 되기도 했었고요. 접속이랑 그리고 마왕, 그 라젠카 세이버스, 이게 그 MBC 그 로봇 만화물에 나왔던 그 우리 만화 신해철 형님의 노래가 들은 노래잖아요. 이거 뭐냐? 국기봉입니다. 국기봉. 이 국기봉 상자가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고학년 형들이야 형 누나들이 태극기를 접어서 누르는 그 국기함 통을 나무를 일일이 만들고 리스치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져가는 게 있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단계였었던 거예요. 저도 이거를 나중에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여기다가 저는 태극기보다는 추억이 될 만한 걸 넣어놨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카세트 테이프들 그리고 이 구슬. 이 구슬이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놀이문화가 있었어요. 그 구슬치기라 그러죠.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구슬 갖고 노는 땅 따먹기식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이게 구슬도 다양해요. 파란 구슬도 있고 새 구슬도 있고 투명한 유리 구슬도 있고 유리 구슬에 알록달록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전화 카드가 있어요. 이게 제 세대 때 갖고 있었던 추억의 물건들이라 제가 이 국기봉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카세트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이 방에서 이제 요양을 하시다 가셔서 제가 아버지 너무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카세트를 아버지가 제 유년 시절에 마지막으로 사줬던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작동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제가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보려고 여기 마이크 옆에다 이렇게 비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얘는. 그리고 이 국기봉이 참 저도 이거 얼렁뚱땅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고요. 여러분은 진짜 많이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요즘 세대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제 나이 때가 되면은 이 스마트폰도 진짜 추억의 향수의 물건이 될지요. 제 추억의 향수의 물건은 보고 듣는 게 이렇게 먼지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한 구석진대에서 이렇게 곤히 잠들어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윤하의 추억팔이 단짝 카세트와 카세트 테이프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